안녕하십니까. 6.3 지방선거 대담 토론회. 오늘은 강원도 교육감 후보, 여성 교육감의 극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박현숙 후보자를 만나 대담의 토론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바쁜 시간 일정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 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강원도 교육감으로 출마하신 출마의 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공교육을 거쳐서 아이들이 이제 키워온 역량과 그다음에 대학에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로 내보내야지 되는데 사회에서 요구하는 역량하고 사이에 간극이 좀 크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잘 키워서 사회로 내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공교육에서 역량을 제대로 키워와야지 대학에서 그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역으로 대학에서 바라보는 아이들이 최소한 공교육을 통해서 가지고 왔으면 좋은 역량을 거꾸로 정책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교육감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교수와 교육감은 어떻게 보면 조금 자리가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어떤 자리가 다른지를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은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교수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을 하는 교육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교육감은 사실 교육보다는 교육 행정을 이끄는 정책을 수립한다든가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라고 보는데,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수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미래 또는 이 지역사회라든가 아니면 대학의 어떤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거라든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크게 다르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의 자격으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점과 교육감으로서 어떤 자리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점은 분명히 다르다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 후보자님은 어떤 시점으로 강원도 미래의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실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교육감의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교육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지 되긴 하겠지만 근데 이 아이들을 세심하게 보듬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사실 엄마의 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네 분의 교육감 후보자들과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계시는데 여성이라서 장점이나 또 여성이라서 단점들이 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나요? 그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제 그 선거 운동을 하려고 강원도 전역을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여성 교육감에 대한 기대나 이런 것들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교육은 여성이 담당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다음에 여성이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서 네, 교육은 여성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여성 교육감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원도 자체가 약간 보수 성향이 깊기 때문에 어떤 단체의 장을 여성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그거에 대한 거부감까지는 아니지만 그게 이렇게 선뜻 와닿지는 않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교육감 후보는 다른 후보자와 다르게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인 중립을 유지하고 계시는 건지. 기본적으로 이제 개개인마다 성향이 있을 텐데요.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중립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의 입장에서는 제 성향을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정책이라든가 교육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중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박형숙 후보자가 열어가는 실용교육 시대의 공약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6개 공약을 발표하셨는데 그중에 국방가족을 위한 감사 4대 공약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여기 4대 공약 중에 특별히 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이 공약은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신경이 간다는 공약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그 강원도에서 가장 큰 문제는 교육 격차, 지역별로의 격차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수도권의 그 교육 수준과 강원도의 교육 수준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군인 가족들을 만나고 하는데 가장 걱정하시는 것이 강원도로 이제 이사를 와야 될 때 고민이 되는 게 환경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고민될 게 없는데 교육적인 측면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거는 강원도에서는 아이들의 요즘 이제 그 기초학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국방가족을 위한 감사 4대 공약 중에서 특히나 좀 중앙점을 둬야 될 것이 제가 생각한 게 군 장병 학습 도우미 제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공약으로 냈던 일반적인 공약에서도 사실은 대학생 러닝메이트라는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이번에 이제 다니다 보니까 사교육이라든가 학원이 없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접경 지역은 특히나 더 그래서 그쪽은 사교육으로 커버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보충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또 필요한데 그래서 접경지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장병들 중에서 좋은 학교에 다니다가 온 사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멘토라든가 뭐 멘티 이렇게 학생들하고 연결시켜서 학업과 직접적으로 그 접경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학업을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 그러면은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사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기초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다음 공약 중에 실용 교육은 교사가 수업에 집중하게 합니다. 중에 교권 보호와 학습권 보장이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한 아이의 부모로서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아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요즘 교권이 많이 추락이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장을 해줄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교권이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분들께서 그냥 교사의 개인적인 권리만을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교권은 교육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마음 놓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결국은 교권을 보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입장에서는 교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은 사실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 지켜지면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이 되는 걸 테고요. 그래서 교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교사들이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돼서 그 교사들이 겪어야 되는 어떤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교육청에서 전폭적으로 담당을 하고 행정적인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교육청에서 이제 담당을 하고 교사들은 오로지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교권을 보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자, 한 가지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공약보다 조금 말씀하신 추가적인 내용을 조금 더 우리 강원도민 분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요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노는 거를 자제를 많이 시키네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뭐 언론사의 보도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그래서 요즘은 운동장에서 체육대 같은 것들 못하고 체육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그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좀 구분해 줘야지 될 게 그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사실은 체육대 할 때 좀 시끄러운 거는 사실은 일순간일 텐데 이게 결국은 이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분위기가 남에 대한 배려라든가 배려심이라든가 이런 게 점점 부족해지고 이런 거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서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현숙이 열어가는 실용교육 시대 6가지 공약 중에 아마 이 공약은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려서 좀 이해를 좀 시키고 싶다. 아니면 이 공약은 좀 더 내가 이제 그 교육감이 되면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공약이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하고 싶은 것들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청을 분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교육청이 춘천에 있는데 그래서 모든 행정이 춘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춘천에 있는 거를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별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방법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동권과 영서권 그리고 춘천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그 지역에 있는 문제들은 그 지역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에서 사실은 뭐 영서권 원주에 하나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것들을 유지한다던가 그래서 나눠서 영동권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동권에서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사실은 교육은 속도가 중요한데 이 행정적인 절차를 받다 보면 즉각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제 권한을 출장소를 만든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눠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교육 자치를 이루게 하고 싶은 거.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 현장 체험학습 때문에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이슈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그렇다고 현장 체험학습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역으로 강원도에서는 현장 체험 학습을 조금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게 역설적으로는 그게 옳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 체험 학습 지원 센터를 교육청에 만들어서 일반적인 그 행정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선생님들은 그 잡다한 뭐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행정적인 거라든가 사실은 뭐 숙소 예약 하다못해 이런 것부터 선생님들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센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가적인 것들은 모든 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은 이 센터에서 해결을 해주고 선생님들은 진짜 오로지 체험학습에 가서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어떤 교육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혹시 이거는 이제 엉뚱한 질문인데요. 네. 후보자님. 18개 시군에 교육지원청이 없는 군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양양이 양양입니까? 예, 알고 계시네요. 네, 네. 예, 이건 넌센스가 아니고 네, 일반 네. 물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강원도민에게 강원도 교육감 박현숙은 이런 사람이다. 자유 발언 드릴 테니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선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강원 교육을 새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적임자 저 박현숙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년보다 아이들, 구호보다 실력, 진영보다 강원. 박현숙이 열어가는 실용교육 시대. 오늘은 교육감 후보 박현숙을 만나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강원조합뉴스 송기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